11번 문제. 두 상수 AB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할 때 점 a는 1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y 빼기 17은 0의 중심과 일치한다. a 더하기 b의 값은 그랬는데요. 그러면 2차 함수와 1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4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a를 a 빼기 4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2, a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빼기 17은 0. 그러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빼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빼기 4 빼기 17은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고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나머지 부분들은 자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이제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21이고 우변은 넘어가면 더하기 21이다. 자, 그럼 꼭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2가 되면 되는 것이고 a 빼기 4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은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고1 9월 12번 문제. 연립부등식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클 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그랬는데요. 자, 위에 있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더하기 2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x는 이게 사이값이잖아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식은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것은 x가 지금 정수라 그랬잖아요. 정수 빼기 2의 제곱이다. 결국은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인데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는 그러면은 0이 되는 x 값 2만 아니면 되잖아요. x가 2만 아니면은 성립을 하는 식이다. 자,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상의 영역을 표시를 하면은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이렇게 하나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만 빠지면 되겠다. 그래서 영역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또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2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8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x 더하기 2m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fx를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의 x 더하기 2m 더하기 1이 이렇게 라고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니까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자, 판별식을 써보면 m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배의 2m 더하기 1 1이 이제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럼 따라서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에다가 빼기 8m 빼기 4가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m제곱 빼기 4m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은 m배의 m 빼기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따라서 이제 사이 값이니까 0하고 4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정수 m은 1, 2, 3 이렇게 가지고요. 이 정수들의 합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23년 고1 9월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 A, 6이 있고요. A는 양수. 그 다음에 두 점 6,0과 0,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 C와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D를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는다.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5분의 81일 때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5분의 81이잖아요. 계산하면은 루트 5분의 9가 되는 것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길이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넓이가 5분의 81이면 한 변은 루트 5분의 81이 돼서 이제 루트 5분의 9가 되겠네요.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직선 L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직선 L은 x절편이 6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6,0이니까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3이잖아요. 요즘 좌표가 0,3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x절편과 y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잖아요. 이게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6을 곱해주면은 x 더하기 2y는 6이 되고 따라서 이제 직선 L을 x 더하기 2y 빼기 6은 0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점 A의 좌표가 A, 마이너스 6, A,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 A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루트 5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정사각형을 했으니까는 내각의 크기가 다 직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분의 9가 나왔으니까는
그럼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루트 여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스몰 a, 6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x의 값에 a를 넣고 여기는 y 값에 6을 대입을 하면은 12가 되고 빼기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뭐와 같다? 루트 5분의 9와 같다. 그럼 따라서 좌변에 있는 루트 1 더하기 5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는 이게 분자에 있는 절대값 a 더하기 6이 9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 값은 a 더하기 6이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a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15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점 A의 좌표가 지금 1사분면 위에 있잖아요.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는 A 값은 3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3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이 방향으로 4만큼 y축이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직선 y는 2x 더하기 3에 접할 때 상수 m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y자리에는 y 빼기 m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x축 대칭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x축 대칭부터 하게 되면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럼 따라서 이제 y는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x축에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y는 x제곱 요 식에 x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가면 y는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에 따라서 n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y자리에 y 빼기 m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y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m이 되는 것이고요. 풀면은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m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2x 더하기 3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m은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13 더하기 m은 0 여기에서 이게 10이 2의 배수의 형태니까는 판별식을 4분의 d로 가게 되면 반제곱 빼기 a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고요. 따라서 25 빼기 13 빼기 m은 0 따라서 이제 n값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C1과 C2가 있는데요. C1은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 즉 중심이 8,2가 되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그 다음에 C2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4. 중심이 3,-4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 y는 x가 있는데 점 A는 원 C1 위에 있고 점 B는 원 C2 위에 있다 했습니다. 점 P는 X축 위에 있고 점 Q는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그랬는데요. 세 점 APQ는 서로 다른 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원들을 대칭 이동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과 X축과 Y는 X와 또 다른 원 이렇게 4개의 도형을 다 지나야 되는 선분을 그리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대칭 이동하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X축, 즉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는 C1을 X축 대칭을 하든지 C2를 X축 대칭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우선 C1이 X축 대칭하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우선 C1이 X축에 대칭하기가 용이하니까는 C2보다는 C1을 이렇게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C1의 중심이 8,2잖아요. 그럼 X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8,-2가 되겠네요. 여기 이 원을 C1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C2를 C1을 X축 대칭했고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Q를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C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C2의 중심이 3,-4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X 좌표하고 Y 좌표 바뀌잖아요. 자, 그럼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을 요 원을 C2 다시라고 할게요. C1 다시하고 C2 다시의 중심을 연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요때 Y는 X와 만나는 점을 얘를 이제 Q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P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C1의 중심에서 P1까지의 거리와 대칭 이동했을 때 C1 다시의 중심과 P1까지의 거리가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C2의 중심에서 Q1까지의 거리와 C2 다시 즉 대칭 이동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원 C2 다시의 중심에서 Q1까지의 거리가 서로 또 같습니다.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직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국은 최소값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A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 P가 P1이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Q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이 이제 B가 되는 경우가 가장 선분의 합이 가장 짧게 되는 최소값이 되는 건데 그러면 대칭 이동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은 요 점을 B 다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A 다시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B 다시와 A 다시를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요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P, 선분 PQ, 선분 QB의 최소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결국은 A-, B-의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원 C1-와 원 C2-의 중심까지의 거리, 두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 길이 2, 즉 4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C1-C2-의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 2,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4를 빼면은 즉 얘가 이제 A-B-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C1-C2-의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면은 원 C1-의 중심 8,-2이고요. C2-의 중심은 -4,3이니까는 8 빼기 마이너스 4니까는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그래서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C1-C2-에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선분 C1-C2- 길이는 13이고요. 빼기 4를 하니까 얘가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돼서 답은 3번.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 A와 각 B가 90도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4, 선분 BC의 길이가 8인 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두 직선 AC와 BP가 점 Q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삼각형 AQD의 넓이는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을 좌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점 B를 원점으로 보고요. 점 B를 원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점 C를 8,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직선 BC가 X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AB를 이렇게 Y축으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점 A를 0,4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은 AP 대 DP가 2대1이잖아요. 그러면 A를 0보다 큰 수라고 하고 그럼 AP의 길이를 2A라고 잡고 그 다음에 DP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P의 좌표는 2A,4가 되고 D의 좌표는 3A,4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A에서 D까지 길이는 이제 3A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직선 AC와 BP를 한번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직선 AC는 X절편이 8이고 Y절편이 4잖아요. 요 직선입니다. 요 직선이 X절편은 8이고 Y절편은 4. 그래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그 양변에 8을 곱하면은 X 더하기 2Y는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 그 다음에 직선 BP를 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직선 BP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P의 좌표가 2A,4니까는 직선 BP는 Y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A분의 4X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직선 AC와 직선 BP는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근데 BP를 여기 약분이 되니까 A분의 2X 즉
마이너스 2분의 1과 a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따라서 a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p의 좌표는 2,4가 되고 d의 좌표는 이제 3,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q의 좌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점 q라는 것은 직선 AC와 직선 BP가 만나는 점이고요.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y는 2x잖아요. a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직선 BP는 2x가 되겠다.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는 2x.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4는 2분의 5x. 그럼 따라서 x는 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y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편하겠네요. 2배니까 5분의 16. 자,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5분의 8, 5분의 16이다. 그럼 여기가 5분의 8, 5분의 16. 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AQD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A 값이 아까 1이 나왔으니까 선분 AD의 길이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요 높이의 값은 결국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분의 16이니까 결국은 5분의 20에서 5분의 16을 뺀 거와 같은 거잖아요. 4는 5분의 20이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삼각형 AQ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D의 길이는 3이 되고요. A 값이 1이니까 그 다음 높이는 5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6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고1 9월 18번 문제. 세실수 ABC에 대하여 3차 다항 시 p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에 대한 3차 방정 시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이다. 나 x에 대한 3차 방정 시 p의 3x 빼기 1은 0은 한 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이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px는 0의 한 실근을 k라고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은 px는 0, 즉 pk는 0 이렇게 되잖아요. 한 실근의 k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의 3x 빼기 1은 0의 한 실근이 x는 0이잖아요. 그러면 x는 0,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p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여기 1번식과 2번식에 따라서 px는 0에 실근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는 결국은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x는 0의 두 허근은 어떻게 되느냐, 즉 실수 아닌 복수수일 때 px는 모든 개수가 상수함 포함해서 다 실수잖아요. 이때 근이 실수 아닌 복수수 즉 허근을 가지게 되면, 즉 알파를 가지게 되면, 허근 알파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한 허근은 알파바 즉 켈레 복수수 관계를 가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따라서 이제 두 허근의 곱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바는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 알파는 0이 되고요. p 알파바도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3x 빼기 1은 0의
두 허근은 베타와 베타바를 할게요. 마찬가지 한 허근이 실수 아닌 복수수이면 다른 한 허근은 이제 켈레 복수수를 가지니까는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자, 그러면 P라는 함수는 갈로 안이 알파이거나 갈로 안이 알파바일 때 0을 만족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3x 빼기 1 자체가 3x 빼기 1 자체가 알파이거나 3x 빼기 1 자체가 알파바이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은 3분의 알파 더하기 1 또는 x의 값은 3분의 알파바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베타와 베타바를 각각 베타를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고 베타바를 3분의 알파바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베타와 베타바의 합이 즉 나 조건에 따라서 베타와 베타바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베타 더하기 베타바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알파바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x는 0의 세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와 알파바라고 했으니까는 요걸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세근의 합,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요. p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근이 1과 알파와 알파바, 즉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가 돼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따라서 이제 알파와 알파바의 합이 4가 나왔으니까는 결국은 마이너스 a 값은 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와 알파 알파바와 알파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1분의 b, 즉 b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알파 알파바는 5라고 했고, 즉 마이너스의 이 부분이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되는 것이고, 여기 알파 알파바가 5잖아요. 근데 알파와 알파바 더한값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b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근의 곱 마이너스 1과 알파와 알파바를 곱한 값은 여기에서 1분의 마이너스 c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c, 즉 마이너스 c가 되는 거니까 알파와 알파바의 곱이 5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c, 즉 c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얼마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2인 직선 L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과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 A, 제3사분면 위의 점 B에서 만나고 선분 A, B는 2루트 5이다. 직선 OA와 원이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 점 C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D, A, B라 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단 5는 원점이다. 여기에서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선분 OB를 한번 꺼봅시다. 이렇게 끄면은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습니다. 그 반지름의 길이는 원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10이니까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OA의 길이와 OP의 길이도 얼마?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루트 5가 루트 20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루트 2에다가 루트 10을 곱한 거와 같은 거니까는 1대1대 루트 1을 만족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45도 45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1대1대 루트 1을 만족하니까.
자, 그러면 원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직각 45도니까 여기 4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OAH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OH의 길이와 AH의 길이가 같고요. AH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반이니까 얼마?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OH 길이도 루트 5가 되고, 루트 5, 루트 5, 루트 10이니까 1대 1대 루트 2 만족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O에서 L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하는 거니까는 요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직선 L의 기울기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Y는 2x 더하기 K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Y절편은 K니까 요게 K가 되겠네요. 자, 요점이 K가 되겠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2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다. 그러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즉 0,0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이제 루트 5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따라서 한번 써봅시다. 루트 여기 2의 제곱 4가 들어가고요.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요 0,0을 여기 x하고 y에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0 빼기 0 더하기 k니까 절대값 k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루트 5다. 그럼 따라서 절대값 k라는 것은 얼마다? 5가 되겠네요. 근데 그림상 보면 요 k 값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k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L은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y는 2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과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과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5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점 A와 점 B 두 좌표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선 여기 요 직선을 M이라고 할게요. 즉 원점과 점 C를 지나는 요 직선을 M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A 좌표값을 알게 되면은 직선 M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의 x 좌표값이 B의 x 좌표값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 값이 큰 쪽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y는 2x 더하기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의 제곱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25 10을 좌변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래서 5x 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15는 0이 되고요. 5로 나누면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 자,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서 x 값이 큰 쪽이 이제 a 좌표값이 되는 거니까는 따라서 a 좌표값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좌표값은 마이너스 1, 3이다. 그러면 직선 M은 마이너스 1, 3과 0,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그래서 직선 M은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직선 M, 즉 직선 OC잖아요. 직선
OC 또는 AC 또는 OA 직선 M 즉 직선 O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다. 자 그러면은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 C잖아요. 물론 C좌표를 y는 마이너스 3x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도 이제 C좌표는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원의 특성상 A는 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C잖아요.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로서. 그래서 C좌표는 1,-3 이렇게 바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M 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원과 연립을 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 1,-3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D의 좌표는 y좌표 값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C와 y좌표 값이 같으니까 이때 D의 x좌표 값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 직선 L 위에 있으니까는 직선 L은 지금 K 값이 아까 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y는 2x 더하기 5에 A,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3은 2a 더하기 5가 되어서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좌표 값을 a, b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라고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값 여기서 d 좌표 값이 a, b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a라고 맞춰준 것이고요. 그럼 b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면 다음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